알고 싶은 지식을 요약해드리는 알지어 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달러가 빠진 함정 화폐의 붕괴와 제국의 몰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스티브 미라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2의 플라자 아베인 말어라고 합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올리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요즘은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달러 강세를 지지한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달러는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한 1971년 이후 무려 85%, 연방준비제도가 생긴 1913년부터 계산하면 구매력이 98% 사라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물건 가격은 오르고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이를 화폐 가치 하락,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이 현상은 부채 경제와 금융 팽창의 구조적 결과물입니다. 화폐 가치의 붕괴는 역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제국 후기 은화의 은 함량이 5% 미만으로 줄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전쟁, 재정 적자, 무제한적인 통화 발행이 화폐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1971년에 35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 1온스를 주겠다는 금태환 약속을 일방적으로 종료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인데요. 그 결과 달러는 더 이상 금과 교환되지 않는 완전한 신용화폐가 되었고 무제한적인 통화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1971년 이후 금 가격은 35달러에서 2025년 7월 약 3,300달러로 100배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지 금의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는 역설적이게도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끊임없이 달러를 공급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교역이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 달러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벨기에의 트리핀 교수가 주장한 딜레마입니다. 달러를 공급하려면 무역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과 가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국의 특권이자 저주인 이 구조는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 발행을 줄이거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산시장으로 와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금, 심지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모두 실질 가치의 증가 때문만일까요? S&P 500 지수는 1980년 100에서 올해 4천까지 약 40배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4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7배에서 25배로 상승했다는 건데요.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을 용인하느냐 하는 지표입니다. 즉, 7년이면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된다는 인식이 25년이 걸려도 괜찮다는 컨센서스로 바뀐 거죠.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돈이 넘쳐나면서 자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즉, 상당 부분은 화폐적 현상인 거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는 금리와 유동성이 실물 경제의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 계속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화폐 대신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주식, 금, 부동산, 인프라 자산, 심지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는 한때 화폐를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업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2의 플라자 아베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1985년 플라자 아베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시키기 위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5 국가와 협조했던 역사적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적자는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2의 플라자 아베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달리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이 주요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달러 약세가 이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달러 가치 하락 정책을 썼다가는 미국과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 적자 축소보다는 달러 패권이 훨씬 중요한 명제이고 달러가 절하된다고 하더라도 플라자 아베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 아니라 가치의 희석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어떤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느냐가 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이상 RGOTV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